안녕하세요. 수리빅데이터 학부 수학전공 교수 최용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총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매틀랩 기조 총정리 중 두 번째 파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이직 매틀랩 풀.pdf라는 파일 보시면은 여러분들 되실 것 같고요. 그 내용들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 이제 앞쪽에는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쭉 보면서 혹시 지금까지 설명을 안 드린 내용이 있으면은 그거는 설명을 좀 더 추가해서 드리고요. 뒤쪽에 이제 새로운 부분에 대한 거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이제 뭐 변수 설정하고 값 대입하는 거랑 그리고 행렬 만드는 방법, 벡터 만드는 방법, 그리고 요 세미콜론의 역할 같은 것에 대해서 봤다라고 봤고요. 전치는 이렇게 어퍼스토피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쓸 수가 있구나라는 것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어떤 원소를 출력할 때는 라운드 가로 안쪽에 앞쪽은 행의 인덱스, 뒤쪽은 열의 인덱스 써서 우리가 어떤 해당되는 위치에 원소를 출력할 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ANS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변수 이름을 설정을 안 해줬을 때 그 마지막으로 출력되는 값을 자동적으로 ANS라는 변수에 임시적으로 저장해 놓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었고요. 그 세미콜론을 대괄호 안에서 쓰게 되면은 행렬에서 쓴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행의 개수를 늘려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이렇게 대괄호 안쪽에 있을 때 말고 이렇게 바깥쪽에서 세미콜론 찍을 때는 이제 명령창에 이 결과가 출력이 안 되지만은 작업 공간엔 저장이 되도록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점 이렇게 뭐 웃음표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각각의 원소에 대한 제곱이나 세제곱을 취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적 값을 계산을 할 때는 뭐 요렇게 계산을 했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점 곱하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점 웃음표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원소에 대한 곱을 할 때 이렇게 점 별을 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점 나누기는 각각의 원소별로 나눠줄 때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제로스라는 내장함수 이용해서 영행렬 만들 수가 있고, i라는 내장함수 이용해서 단위행렬 만들 수가 있더라. once라는 내장함수 이용해서 1행렬 만들 수가 있고, 주의해야 되실 점은 매틀랩이라는 거, 뭐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마찬가지예요.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별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문자 A랑 대문자 A의 값을 다르게 뒀을 때 그 각각에 맞게 뭐 소문자 A를 출력하면 2값이 출력되고 대문자 A 값을 출력하면 그 3값이 출력이 되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썸이라는 내장 함수가 있는데, 매틀랩이라는 프로그램의 그 특징상 열연산이 기본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3 곱하기 3짜리 행렬을 만들고 나서 썸 A를 하게 되면 각각의 열별로 합을 취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열연산이 기본이지만은 만약에 썸을 취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1 곱하기 3짜리 벡터 형태로 남게 되잖아요. 여기서 한 번 더 썸 해주게 되면은 벡터 형태가 됐을 때는 그때는 그냥 전체를 다 더해주는 역할을 하더라 라고, 그 점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요런 경우가 되겠죠. 썸 A를 한 번 취하게 되면은 요렇게 각각의 열별로 계산이 되는데, 썸을 두 번 취했더니 1행에 대한 전체 열에 대한 애들을 모두 더해줘서 45 값이 나왔다. 최대값이라는 함수는 max, 그리고 최소값이라는 함수는 min이라는 내장 함수 이용해서 여러분들 계산할 수가 있겠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그 열연산이 기본이기 때문에 각각의 열별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줄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합과 차, 행렬의 합과 차 우리 뭐 봤던 거고, 조금 또 특이한 게 요거죠. 네. 행렬 A라는 애가 지금 1, 2, 3, 4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더하기 2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은 1, 2, 3, 4라고 이렇게 행렬이 만들어지는데,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2씩을 더해주게 된다. 요게 이제 매틀랩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A랑 같은 크기의
모든 이 값을 갖는 행렬을 얘가 만드는 다음에 다 더해버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즈는 이제 행과 열의 개수를 알 수가 있겠고, 랭스라는 애를 이용해서 벡터 또는 행렬의 크기를 알 수가 있는데, 벡터일 경우에는 그 벡터의 길이 전체를 알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행렬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3짜리 행렬 C잖아요. 여기 두 번째 예제를 보시면은 행은 2개, 열은 3개다 라고 하면은 그 중에 더 큰 값인 3값을 출력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랭스라는 함수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예전에 했었어요. 행렬끼리의 곱은 그냥 행렬의 곱셈 조건을 만족을 할 때 우리가 행렬의 곱을 할 수가 있고, 요 A란 행렬의 곱이 성립을 하기 위한 조건은 A의 열 크기랑 곱하고자 하는 B의 행 크기가 두 개가 같을 경우에 곱이 성립이 되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행렬과 벡터 기초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행렬과 벡터 기초 1, 2를 다시 들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A랑 B 행렬의 곱은 마찬가지로 그때 설명을 드렸던 방법으로 여기 곱해지는 여기 19라는 값이 어떻게 나왔냐라고 하면 A의 1행과 B 행렬의 1열을 곱하고 각각을 곱하고 더해준 거다. 그래서 1 곱하기 5 더하기 2 곱하기 7 값이다 라고 해서 19 값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역행렬에 대한 개념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역행렬에 대한 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뭐 역행렬의 개념을 미리 알고 계신 분들은 역행렬 계산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INV라는 인버스의 약자인 INV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B의 역행렬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얘기를 드리고자 했던 거는 어떤 코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똑같은 결과지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가 있더라. 어떠한 방법이 되든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가장 직관적인 방법으로 뭐 해봤다가 이제 좀 여러분들이 이제 불편하시고 좀 더 편한 것을 찾다 보면은 좀 더 이제 코드가 간단해지고 뭔가 이제 최적화가 돼가는 거예요. 근데 뭐 처음부터 최적화해서 코드를 작성하세요 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떠한 방법이 되든 상관이 없으니까는 결과를 우선은 내면서 그 즐거움을 좀 찾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즐거움들이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더 좀 빠르게 계산하거나 빠르게 뭔가 작성을 하거나 좀 더 편한 방법은 없을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으시게 될 거예요.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선은 이제 결과가 나오도록 어떤 방법이 되든 상관없으니까는 시도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절대값 같은 경우는 ABS라는 Absolute Value의 약자인 ABS라는 것을 내장함수를 써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뭐 반올림은 라운드, 플로어를 이용해서 버림, 그리고 CEIL을 이용해서 올림, 그리고 요거는 그 여태까지 안 했던 건데 픽스라는 애를 이용해서는 소수점 부분을 버릴 수가 있어요. 픽스 1.4 하면은 1값 나오고 1.9 픽스 해도 1값 나오더라. 그리고 모드라는 것도 우리가 여태까지 언급을 안 했었는데, 모드라는 애는 앞에 거를 뒤에 거로 나눴을 때에 나오는 나머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0을 마이너스 4로 나눠서 마이너스 2 값이 나온다 라고 하는데, 좀 더 직관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바로 생각하실 수 있는 것으로 예제를 좀 보면은, 지금 화면 같이 보시면은 모드 13이라는 애를 4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몇이 나오나요? 4, 3, 12니까는 1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13이라는 애를 4로 나눠주게 되면은 나머지가 1값이 나온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나머지를 찾고자 할 때는 모드라는 애 쓰는구나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수 허수에 대한 것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실수와 허수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느냐 라고 하면은 매틀랩에서는 내장 기호로 i라는 a의 값과 j라는 a의 값은 허수를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3 더하기 2i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3은 실수 부분이고 2i가 나타내는 부분은 허수 부분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리얼이다 라고 하는 내장함수를 씌워주게 되면 3 더하기 2i라는 애 중에서
실수 부분을 출력을 해줘라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행을 해보시면은 실수 부분인 상값이 나오고, 만약에 나는 허수 부분의 값이 궁금하다 라고 하면은 이미지의 약자인 imag 그리고 내가 찾고자 하는 숫자, 이렇게 3 더하기 2i 중에서 허수 부분의 값을 찾아주세요 라는 것을 이용하면은 이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관계 연산자 우리가 하나 정도는 얘기를 했었죠.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였냐 라고 한다면은 기준이 중요해요. A가 B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이기 때문에 왼쪽 거가 기준이에요. 그 관계 연산자의 왼쪽 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A가 B보다 작고 A가 B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고, A랑 B랑 같은지를 의미하는 거, 물결 는은 A가 B랑 같냐 다르냐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결 느낌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잠깐 뭐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뭐 꼭 아셔야 되는 건 아닌데, 조금 화면을 키워보고 보시면은 A라는 애랑 B라는 애랑 다르냐 같지 않냐 라는 것을 나타냈잖아요. 매틀랩에선 이런 식으로 물결로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프로그래밍을 하신다 라고 하면은 뭐 주로 뭐 C나 파이썬 같은 애들, 그런 데서는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 라고 하면은 A랑 느낌표는 B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A랑 B랑 같지 않냐, 즉 뭐 다른가, 요런 것을 의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표현의 차이니까는 매틀랩에서는 물결 는이 A랑 B랑 다른가 라고 표현한다면 다른 언어에서는 느낌표 는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냥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X가 1, 2, 3, 4, 5, 9, Y가 5, 4, 3, 2, 1이래요. 우리가 했던 예제는 요 첫 번째 예제죠. X가 Y보다 작은 경우, 기준이 X가 되기 때문에 X가 Y보다 작은 부분은 1, 2에 해당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랑 두 번째 값이 11000이라는 참거짓값, 논리값으로 우리가 값을 얻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뭐 다른 것들은 다 뭐 보시면은 아실 것 같고,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X랑 Y랑 다르냐, 다른 부분이 어디냐 라는 것을 찾아보시면은 가운데 3값 빼고는 모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3인 부분만 다르지 않다라고 해서 거짓값인 0이 나오는 거고, 다른 부분들은 다 다르다라고 해서 1값인 그 참인 논리 연산값이 나온다. 그 왜 1, 0으로 참거짓을 표현하냐 라는 게 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논리 값으로 나타낸다, 로지스틱한 값으로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른 언어나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는 이거를 어떤 타입 자료형이냐 라고 하면은 불 타입이라고 해요. 불 타입. 불 타입이 무엇인가 좀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할게요. 구글에서 불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뭐 불리언 자료형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불리언 자료형이라는 거는 논리 자료형이다 라고 해서 참거짓을 나타내는 데 쓰인대요. 주로 참은 1, 거짓은 0에 해당된다.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가 왜 나왔냐 라고 하면은 영국의 수학자인 조지 불이라는 사람이 불대수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처음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조지 불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요렇게 생기신 분이고요. 요 사람이 이제 요 불대수라는 것을 언급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좀 그 참거짓 개념이 나온 거예요. 불대수를 다시 또 들어가서 보면은 불대수다 라고 해서 불리언 알지브라라는 것은 어떤 명제의 참과 거짓을 이진수인 1과 0에 대응시켜서 명제와 명제 간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거래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첫 번째 명제가 참이면은 1, 거짓이면 0이다 라고 해서 참일 경우엔 또 다른 어떠한 명제를 주고, 그 명제가 또 참일 경우엔 다시 1, 0, 또 0, 거짓일 때는 또 다른 또 명제를 주고 1, 0에 대한 참거짓을 또 판단하는
요런 관계를 나타낸 게 이제 불대수다 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하고 있는 요런 분리 연산 논리값에 대한 내용이 불대수의 개념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기준이 되는 게 어디냐라는 거예요. 왼쪽을 꼭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기를 꼭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면은 후즈라는 애, 지난 영상에서는 거의 마지막에 했던 건데, 여태까지 작업했던 작업 공간에 있는 변수랑 변수의 크기랑 그리고 클래스 같은 자료형 같은 거를 다 이제 한 번에 볼 수가 있다. 근데 내가 특정한 어떠한 변수에 대해서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후즈 띄고 그 변수 쓰시면 됐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몇 가지 이제 보실 게 있는데, 보시면은 명령어 나열은 쉼표로 한다 뭐 요런 거는 했었고, 줄 넘기기, 명령어가 너무 길어서 다음 줄로 넘어가고 싶을 때 사용한다, 커맨드 윈도우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x라는 애가 린스페이스 0부터 2파이 값을 갖는 애, 시작점이 린스페이스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시작점이 0, 끝값이 2파이, 걔를 몇 개의 점으로 나눌 거냐, 뭐 100개의 점으로 나누겠다, 세미콜론 찍고 엔터 치게 되면은 명령창에 값이 출력은 안 되지만은 작업 공간에 생긴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y라는 애는 나는 뭘로 할 거냐, 사인이라고 사인 x로 하겠다. 그래서 요 x 값들이 들어가 가지고 사인 값이 나올 텐데, 이렇게 하고 엔터 치게 되면 y라는 애 생성되고, 그리고 그 x라는 애 생성된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얘를 이제 그림을 그릴 거예요. 플롯 x좌표, x에 대한 값, y에 대한 값, 그리고 책에 있는 대로 뭔가 옵션들을 다양하게 넣어 봅시다. 옵션에 대한 거는 이제 곧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뭐 라인 위드, 그럼 뭐 라인 두께가 되겠죠. 그리고 뭐 또 여기 있는 거 마커 엣지 컬러, 네, 엣지 컬러는 또 뭐 B로 검은색으로 하고, 그리고 마커 사이즈 걔는 지금 뭐 10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점점 이제 길게 쓰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한 줄로 쓰지 말고 여러 줄로 쓰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은 점점점을 쓰시고 엔터를 쓰시면 돼요. 네. 또 마찬가지로 내가 자르고 싶은 곳에서 점점점을 쓰고 엔터를 치시면은, 요것들이 지금 엔터를 쳐서 원래는 나눠져 있는 개념이어야 돼야 되는데, 내가 보이는 거는 나눴지만은 실제로 코드를 실행할 때는 얘네들은 연결된 애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게 점점점 하고 엔터 치시는 거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엔터 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점점점을 치시고 엔터 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엔터 쳐서 실행해 볼까요?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사인 그래프 그려진 거 보실 수가 있겠고요. 요거 각각의 의미는 뭐 나중에 곧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시드 라인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빨간색에, 그리고 심볼은 네모 모양으로, 라인 두께는 뭐 2라는 애로 2 크기로, 그리고 마커 엣지 컬러를 뭐 검은색으로, 그리고 마커 사이즈는 10으로, 기본이 8 정도가 돼요, 마커 사이즈는. 근데 이제 10으로 좀 키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지금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는, 만약에 내가 어떤 코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길이가 너무 길어진다 라고 하면 이렇게 점점점을 이용해서 줄바꿈을 할 수가 있더라. 그 세미콜론 이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주석 이용하는 것도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스크립트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코드에 대한 메모를 하실 때 퍼센트를 써가지고 주석을 쓰실 수가 있겠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코드 작성하는 데 있어서 스크립트 첫 줄에 클리어, CLC 요런 애들은 꼭 한번 작성을 하고 실행해 주면은
변수가 전체 다 정리가 되고 요 명령창도 전체가 다 지워져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습관은 좀 들이시고 코드 작성하는 것도 좀 좋겠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드렸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M 파일 만드는 거 우리 했었죠. 스크립트 만들어서 실행하게 되면은 파일 저장하라고 뜨잖아요. 그 파일의 확장자를 보시면 .m 파일이에요. 그래서 M 파일 만들기다 라고 언급이 돼 있는 거고요. 그냥 스크립트 만드셔서 우리가 했던 그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스크립트 만드셔서 거기에서는 명령창과의 차이점이 무엇이었나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명령창에서는 엔터를 칠 때마다 뭔가 실행이 됐었다 라고 한다면은 스크립트 창에서는 엔터를 친다 하더라도 실행이 되지 않고 F5나 아니면은 홈 탭에서 스크립트를 만드신 다음에 편집기 탭에서 실행을 눌러서 우리가 뭔가 코드를 실행을 해줘야지 엔터를 친다고 실행이 되는 건 아니었다라는 차이점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for문, 반복문과 if문, 조건문도 했었고 while문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린스페이스 시작점과 끝점을 총 몇 개의 점으로 나눌 건가 라는 것까지 우리가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아까 허수를 얘기하면서 i나 j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허수를 나타낸다 라고 했었는데 허수를 우리가 배우신 분은 배웠고 안 배우신 분은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i나 j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면은 허수로 구성이 될 수가 있구나 라는 것만 참고로 아시면 돼요. 그리고 nan이라는 게 있는데 not a number의 약자로서 부정 또는 불능 값을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가 그냥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명령창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0 나누기 0이다. 요 값 어떻게 나올까요? not a number다. 숫자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 어떤 값 나올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not a number다 라고 해서 숫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무한대 값 곱하기 엄청 큰 값. 걔는 그냥 무한대 값이에요. 그럼 무한대 값 나누기 엄청 큰 값. 얘도 마찬가지로 무한대 값이 나온다. 근데 만약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렇게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not a number 값이 나와요. 그 숫자가 아니다 라는 거고,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 값이 나오네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이제 not a number로 해서 엄청 큰 값하고 엄청 큰 값을 빼니까는 걔는 숫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값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조건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not a number가 되는 건데, 무한대랑 무한대를 더하게 되면은 어차피 큰 수랑 큰 수를 더해주는 거기 때문에 무한대 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이라는 애를 기본적으로 내장함수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파이 값 보면은 3.14 1592 점점점 나오기 때문에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넷째 자리까지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사인 파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 파이 값이 3.1416 아니면 더 정확하게 본다면 3.14 1592 점점점으로 들어가서 그 사인에 대한 값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코사인에 대한 값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떤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우선은 지난번까지 한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복습하고, 그리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틀랩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유용한 팁이다 라고 써놨는데요. 유용한 팁이다 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뭔가 코드 작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뭔가 계산을 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까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나오는 게, 유인물 보시면 함수의 정의를 inline이라는 내장 함수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정의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써드릴게요. x의 5승 더하기 3x 빼기 1, 요런 식을 나타낸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식을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얘가 의미하는 거 뭐냐, f라는
함수를 의미하는 건데, f라는 함수가 갖는 변수는 x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변수 x를 갖는 f라는 함수를 이렇게 fx라고 표현을 하고, 걔가 의미하는 게 뭐냐, x의 5승 더하기 3x 빼기 1이라는 식이다.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그냥 수학 시간에 배운 거대로 해가지고, 내가 그냥 만약에 x 대신에 이 값을 넣어가지고 f 이 값이 궁금하다 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을 하시면 되죠? 얘는 2의 5승 더하기 3 곱하기 2 빼기 1이다 라고 해서 32 더하기 6 빼기 1, 37값 나오겠죠?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과연 매틀랩에서는 어떻게 계산을 얘한테 시킬 수가 있냐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의 5승 더하기 3x 빼기 1이라는 함수를 어떻게 만들 거냐, f라는 함수에다가 내가 inline이라는 내장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x의 5승 더하기 3x, 여기서 여러분들 많이 틀리시는 게 3 곱하기 x인데, 요 곱하기 별을 이제 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오류가 발생하게 될 거고, 빼기 1 요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되면은, 근데 이 컴퓨터라는 애가 어떤 게 변수인지를 지금 모르잖아요. 그래서 변수라는 게 x라는 애가 변수야 라고 지금 요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요렇게 하고 엔터 쳐볼까요? 그러면은 결과에 f라는 애가 지금 inline 함수로 fx라는 애가 x 5승 더하기 3x 빼기 1로 잘 만들어졌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x가 2일 때의 값이 궁금하니까는 f의 가로하고 2 이렇게 하고 엔터 쳐보시면은 진짜 37 값이 나올까요? 네, 보면은 37 값이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만약에 어떤 함수를 다항식에 대한 함수 값이 궁금하다 라고 하면은 요 inline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변수 설정하시고 식 적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의 값에서의 함수 값을 찾을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뭐 인라인도 지금 설명을 드렸었지만은 예전에 뭐 맥스라는 애 보면은 좀 설명을 좀 하나를 드리면서 볼게요. 만약에 맥스 3, 2 이렇게 하게 되면은 3과 2 중에 큰 값을 찾으라 라는, 지금 맥스는 내장 함수잖아요. 그럼 얘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될 거냐 라고 하면은 여기 3, 2를 좀 일반화해 가지고 A, B로 바꿔 볼게요. 지금 변수가 너무 작으니까 하나만 더 해볼까요? A, B, C로 바꿔 보면은 A랑 B랑 C 중에서 큰 값을 찾아라 라는 내장 함수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냥 뭐 A, B, C 중에 큰 값을 찾으라는 내장 함수 썼으니까 큰 값이 나오겠구나 라고 우리가 아는 건데, 그럼 과연 그 알고리즘은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겠지만은 가장 그냥 심플한 생각을 해보시면은, 첫 번째로 A랑 B랑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 다음에 여기서 A랑 B랑 그 관계 중에서 이제 큰 애를 찾게 될 거 아니에요. 뭐 만약에 B라는 애가 크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 관계를 통해서 B라는 애가 더 큰 값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얻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으로 할 거는 요 나온 값인 B랑 C라는 애를 크기를 비교해 보면 되겠죠. B랑 C랑 어떤 애가 더 크냐, 얘를 이제 두 번째로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애가 더 큰 애가 이번에 B더라 라고 하면은, 여기서 또 나온 애가 B다 라고 하면은 결국 A, B, C 중에서 제일 큰 애는 B였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맥스라는 내장 함수는 우리가 뭐 알지는 못하지만은 이런 어떠한 알고리즘으로 구성된 함수다. 이 함수를 우리가 그냥 갖다 쓰는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과연 이런 함수들을 만들어서 쓸 수가 있나, 우리도? 예, 라고 한다면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만드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잘 보세요. 여기서 함수를 만들 때는 스크립트를 새로 열어주세요. 예, 스크립트 새로 여시고 어떻게 구성이 되냐? 첫 번째 줄에 펑션 치시게 되면 이제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한 칸 띄시고 그 첫 번째는 이제 출력되고자 하는 변수, 출력 변수, 그리고 는 함수 이름, 네,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 이름에 괄호하고 내가 입력 변수, 입력받고자 하는 변수, 네, 요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구성이. 근데 주석을 이용해서 얘를 놔둔 다음에 요 아래다가 실제로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함수 만들면은 위에 있는 것처럼 펑션이라는 함수 만들고 내가 결과적으로 출력되고자 하는 변수는 뭘로 할까요? 뭐 책에 있는 거는 J라고 했는데 뭐 J로 해도 되고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뭐 우리는 KK라고 합시다. 네. KK라는 애를 출력 변수로 우리가 설정을 할 거고 그때 함수 이름 뭘로 할 거냐? 뭐 임의로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책에 있는 예제로 할 건 아니고 멀티플 우리가 약간 곱하기를 이용해서 어떤 함수를 만들 거기 때문에 멀티 매트릭스의 약자인 MAT 이렇게 하고 입력받고자 하는 변수는 X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게 뭔가를 좀 얘기를 나눠야겠죠. 보시면 지금 책에 있는 건 또 너무 복잡해 보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처음 하실 때는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다른 걸로 예제를 준비해 봤는데 한번 쟤를 다시 쓰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펑션 그리고 출력 변수 명 그리고 는 여기가 이제 함수 이름 그리고 뒤쪽이 입력 변수 네,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써놓은 거 보면은 출력 변수명은 KK가 될 거고 함수 이름은 멀티 MAT라는 데가 될 거고 입력 변수로는 X 받아올 거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거 만들 거냐 라고 하면은 어떤 행렬을 하나 만들 거예요. 어떤 행렬 만들 거냐? 입력되는 변수가 지금 X라고 했는데 X라는 애는 구성이 뭐 예를 들면은 10, 20, 30을 갖는 애로 쓰겠다 라고 하면은 요 10이라는 애는 우리가 X의 첫 번째 값이다 라는 거 알고 있고 20이라는 애는 X의 두 번째 값이다 30이라는 애는 X의 세 번째 값이다 요것을 알고 있죠. 우리가 이미 요렇게 구성이 될 거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럼 내가 만들고자 하는 함수는 첫 번째는 행렬을 만들 건데 그냥 x1 값 그대로 쓰고 x2 값 그대로 쓰고 x3 값 그대로 쓸 거예요. 첫 번째 행에는. 두 번째 행에는 얘네들에다가 두 배를 해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곱하기 x2 2 곱하기 x3 세 번째 행은 그냥 한 10배 해줄까요? 그 10 곱하기 x1 10 곱하기 x2 10 곱하기 x3 이렇게 하게 되면은 3 곱하기 3짜리 행렬이 만들어질 거고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변수명을 지금 KK다 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죠. 그래서 KK라는 애를 요런 애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 라고 하면은 어떠한 입력 변수 값을 받아와서 얘네들이 지금 여기 요 행렬 안에 각각의 원소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x1, x2, x3 자리에. 그래가지고 만들어지는 KK 값이 있죠. KK를 출력해서
결과를 우리가 얻겠다라는 게 이제 우리의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거 요거는 만들었죠.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기본 처음 시작 틀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얘네들 여기 KK라는 행렬을 정의를 해야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의해 볼까요? 네, 얘 정의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함수 만들었고 그 다음에 KK라는 애를 행렬을 만들 거니까는 대괄호 열고 닫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실수 안 하기 위해서 그냥 한 칸 띄고 세미콜론 띄고 한 칸 띄고 세미콜론 한 칸 띄고 세미콜론 요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뭐 마지막 세미콜론은 굳이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1행, 여기 들어가는 게 2행, 여기 들어가는 게 3행 값이 되겠다. 그래서 차례대로 써보면은 x의 첫 번째 값 들어갈 거고 x의 두 번째, x의 세 번째 값 들어갈 거고, 그리고 세미콜론에서 행 바꿔주게 되겠죠. 좀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린 실제로 엔터도 쳐서 구분을 해봅시다. 그리고 2 곱하기 x1, 그리고 두 번째는 2 곱하기 x2, 세 번째는 2 곱하기 x3 이렇게 나타내고, 또 세미콜론 찍고 마지막은 10 곱하기 x1 띄고 10 곱하기 x2 한 칸 띄고 10 곱하기 x3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KK 매트릭스 만들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게 조금 뭐 눈에 안 들어오시죠. 3 곱하기 3짜리라는 애가. 그래서 조금만 좀 변형을 그냥 띄어쓰기를 나타내 가지고 여러분들이 눈에 더 들어올 수 있게 좀 표현을 해 놓을게요. 네, 요렇게 하면은 조금 더 눈에 들어오시죠. 네, 요렇게 하면은 3 곱하기 3짜리 행렬 만들어졌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렇게 하고 얘를 함수를 어떻게 만들 거냐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얘를 이제 저장을 하시면 돼요. 여기 디스켓 모양 있죠? 여기 저장을 눌러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임의의 폴더에다 저장을 하세요. 저는 바탕화면에 매틀랩 코드라는 폴더에다가 지난 영상부터 이어서 또 저장을 할게요. 근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가 또 있어요.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는 그 스크립트 파일 저장할 때 제 맘대로 임의로 정했잖아요. 뭐 다만 조건이 있었죠.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되고 특수기호 넣으면 안 되고, 특수기호 중에 허용되는 거는 언더바 정도였고, 뭐 요런 제약들이 있었는데 그런 제약만 만족을 한다면은, 제약이 아닐 경우에는 다 저장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봤더니 자동적으로 내가 만들었던 멀티맷이라는 함수 이름이 파일 이름으로 들어와 있어요. 얘를 바꾸시면 안 돼요. 이 파일 이름과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함수 이름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얘를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장을 하시면은 지금 현재 폴더 안에 있는 multimat.m 파일이 생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얘를 어떻게 실행을 하냐라고 하면은 입력 변수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겠죠. 그래서 x라는 애를 우리가 뭐 10, 20, 30 값으로 갖고 오겠다. 이렇게 하고 명령창에다가 엔터를 쳐 보시면은 x가 1 곱하기 3짜리 10, 20, 30을 갖는 벡터가 만들어진 거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쓰냐, 중요한 거는 지금 명령창에서 실행을 할 때 요 현재 폴더 안에 지금 내가 만든 멀티맷 파일이 있어야 돼요. 네. 요렇게 멀티맷 파일이 있으면은 명령창에다가 multimat 내가 만든 함수 이름 써주시고요. 거기에다가 요 x 값 대입하시면 돼요. x 요렇게 대입하게 되면은 x의 첫 번째 값은 각각의 1열에 들어갈 거고, x의 두 번째 값은 2열에, x의 세 번째 값은 3열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하고 엔터 쳐보면 어떻게 될까요? 3 곱하기 3짜리 행렬이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 행은 10, 20, 30, 두 번째는 20, 40, 60, 세 번째 행은 100, 200, 300 값이 나오겠구나. 실제로 나오는지 확인해 볼까요? 엔터. 네, 우리가 예상한 대로 3 곱하기 3짜리 행렬이 만들어졌어요.
요런 식으로 max나 뭐 min 같은 내장 함수처럼 내가 원하는 임의의 함수를 만들어서 쓸 수가 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요 형식을 따라야 되고, 그때 저장한 함수 이름은 파일 이름, 함수 이름과 똑같아야 되며, 명령창에서 실행을 하시고자 할 때 그때의 현재 폴더 안에 내가 저장한 그 함수의 파일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함수를 처음 사용하시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요 예제도 한번 해보시고, 요 예제를 이해가 되셨다라고 하면은 책에 있는 예제도 한번 해보시고 이해를 또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지금 요거 실행하는 방법에 대한 거예요. eval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도 뭔가 인라인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대요. 우리 지금 얘는 명령창에서 바로 볼 수 있는 애기 때문에 스크립트, 즉 편집기는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령창 새로 정리해주고 작업 공간도 지워줄게요. 보시면 우리가 inline이라는 함수 이용해서 아까 함수값 계산했었죠. f2 값 계산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얘도 eval이라는 함수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대요. 어떻게 만드냐? f라는 함수 정의하는데 작은 따옴표 열고 닫은 다음에 식을 써주세요. 우선 x 5승 더하기 3 곱하기 x 빼기 1 요렇게 하고 실행해 보시면은 f라는 애가 정의가 돼요. 근데 그때는 클래스를 봤더니 char이라는 캐릭터형 문자 열로 생성이 되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이때의 f2 값 계산하고 싶으시면은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x 값을 우선 정의를 해주세요. x는 2다 라고 정의를 한 다음에 evaluation의 약자인 eval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f 요렇게 하시게 되면은 f에다가 내가 x는 2를 지금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요 f 값에 2 값이 들어가서 f2 값이 계산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37 값이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inline하고 얘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inline은 그냥 inline으로 함수 만들고 함수 만들면서 그냥 이 식의 변수가 뭐예요 라고 컴마하고 그 작은 따옴표 안에 x를 써줬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식은 식대로 만들어주고 나서 내가 변수에 어떠한 특정한 값을 세팅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특정한 값을 세팅을 하고 나서 eval f를 이용해 가지고 값을 계산을 해야 된다. 조금 더 귀찮죠. 네. inline이라는 거 이용하면 그냥 처음에 변수만 설정해 주면은 임의의 값에서 내가 바로바로 계산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다른 값 계산하겠다라고 하면 x는 또 몇 값 이렇게 써준 다음에 eval f를 실행을 해야 되는 약간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 게 좀 차이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 값을 만약에 내가 다시 계산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x는 마이너스 1 정의하고 다시 eval f 실행해야 된다. 근데 아까 같은 경우는 inline 쓸 경우에는 그냥 f-1 넣어줬으면 되겠죠. 그런 거가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인덱스 찾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시면은 지금 써볼까요? 네, 한번 써면서 봅시다. 예제가 지금 x라는 애가 지금 어떻게 구성됐나요? 1, 2, 3, 5, 8로 구성되어 있대요. 1, 2, 3, 5, 8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y라는 애는 0, 2, 1, 4, 9래요. 그럼 우리가 find x가 y보다 작거나 같은 거 이렇게 찾자라고 했죠. 우선 뭐가 실행이 될까요? find 우선 써서 보면은 x가 y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를 만약에 명령창에다가 실행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얘가 실행이 뭐가 될 거냐라고 하면은 요 부분이 실행이 되겠죠. 요 부분이 실행되면 어떤 결과 얻을까요? 우리 기준이 x다 라고 했어요. x가 y보다 작은 부분을 불자료형인 참고지수로 판단을 해주겠다. 뭐 tf로 나타내 주겠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참거짓 1, 0으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x가 y보다 작은데 찾아볼까요? 네, x가 y보다 작거나 같은데 여기랑 지금 여기가 되겠네요. 얘의 결과는 거짓, 참, 거짓,
거짓, 참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01, 001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에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실제의 x 값이 궁금하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서 find 대신에 x 요렇게 하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얻고자 하는 2와 8 값이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차이점이 요 x 대신에 요 부분이 이제 find가 되게 되겠죠. find. 그리고 가로는 이제 똑같다 라고 보시면은, 얘는 어떻게 될 거냐 라고 하면은 인덱스를 찾아줘요. 인덱스. 네, 그래서 여기 두 번째랑 다섯 번째의 인덱스가 참이에요 라고 해가지고 얘는 두 번째랑 다섯 번째가 참입니다 라는 2랑 5 값이 출력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x라는 애 정의를 1, 2, 3, 5, 8, y라는 애 정의를 0, 2, 1, 4, 9, 그 다음에 x가 y보다 작거나 같은 데를 찾아라, 인덱스를 찾아라 라고 하고 실행해 보시면은 두 번째랑 다섯 번째의 값이 해당이 된다, 요거를 만족을 한다 라고 찾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x의 원소보다 큰 y의 원소의 개수를 알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이게 좀 설명이 지금 제가 드린 유인물에는 이렇게 하면 좀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무조건 요런 관계연산자의 왼쪽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세요. x가 y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의 인덱스를 찾고 그게 몇 개인지를 내가 궁금하다라고 할 때 length라는 애를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겠다. 지금 여기까지는 두 번째랑 다섯 번째가 x가 y보다 작은 부분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럼 나는 그냥 개수가 궁금하다, x가 y보다 작은 부분의 개수가 궁금하다 라고 하면은 length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가 있어요. 한번 우선 쓴 다음에 설명을 드릴까요? find의 x가 y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의 길이를 찾겠다. 즉 얘를 보시면은 요 안쪽에 해당되는 게 먼저 계산이 되겠죠. 얘를 계산을 하면 2랑 5가 나오는 거고, 즉 얘를 해석을 해보면 조금 전에 얘기 드렸다시피 x의 두 번째랑 다섯 번째 값이 y보다 작거나 같다, 그 말이 되겠으니까는 나는 그냥 요 x의 개수, 요거를 만족하는 x의 개수가 궁금하다. 지금 요거는 1 곱하기 2짜리 벡터잖아요. length를 이용하게 되면은 사이즈를 이용해서 얘를 보게 되면 1, 2가 나올 테니까는 그 중에 더 큰 값, 2 값이 나오겠구나 라고 이렇게 찾아서 요거를 만족하는 개수를 찾을 때 요런 length라는 함수 이용하실 수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n차 다항식 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주어진 점을 지나는 n차 다항식 구하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런 점 3개가 있다 라고 할 때 요런 점 3개를 지나는 2차 다항식을 구하라 라고 하면은 이 점 3개를 지나는 2차 다항식은 요런 그래프 하나로 유일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것을 바탕으로 만약에 2차 다항식, 요런 점 3개를 지나는 초록색깔 그래프와 같은 2차 다항식의 일반 형태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뭐 0이다 라는 요런 식이 될 텐데, 요런 식을 구하는 게 어떻게 구할 수가 있나, 매틀랩이라는 애를 이용해서 지나가는 점을 알고 있을 때 그 지나가는 점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겠나, 방정식을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F 파일을 같이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주어진 점 4개, 마이너스 1,2, 1, 마이너스 4, 3,1, 5,3을 지나는 3차 다항식 px를 구하자라는 거죠. 뭐 정확하게 그림을 그릴 수는 없겠지만은 차원 그래프니까는 뭐 대략 뭐 이렇게 x축 y축을 나타내 주고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뭐 요점을 지날 거고, 하나는 1, 마이너스 4래요. 1, 뭐 마이너스 4, 뭐 대강 그릴게요. 정확하게는 안 그려지겠지만. 그리고 3,1 3,1 뭐 대략 요 정도 점이 될 거고, 그리고 마지막 점은 5,3이래요. 대략 뭐 요 정도가 되겠죠? 그럼 얘 점 4개를 우리한테 주어졌고, 점 4개를 지나는 3차 다항식은 우리가 어떤 유일한 값으로 나올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대략 어떤 식으로 나올까 우리가 예측을 해보면은, 뭐 대략 한 뭐 요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 점 4개를 지나는 3차 다항식을 구하고자 했으니까는 요 3차 다항식의 일반 꼴은 ax 3승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고, 따라서 요 식을 구하면은 될 거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매틀랩을 이용해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여태까지 중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점 4개를 지나는 식을 구하는 거니까는 우리가 충분히 구할 수가 있어요. 요 4개의 점을 각각을 여기에다 x값하고 y값 대입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 점 4개, 여기에 점 4개 해당되는 좌표 값을 대입을 해가지고 식 4개를 얻게 될 거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x값, 여기에 해당되는 a, b, c, d의 개수 값을 얻을 수가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에는 조금 귀찮으니까 여러분들이 손으로 해보시면 더 좋고요. 손으로 해보시고 나서 지금 이 매틀랩 코드를 이용해서 작성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얘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은 폴리핏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거예요. 폴리핏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건데, 계산을 한 결과를 봤더니 4개의 값이 나왔어요. 4개의 값이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각각이 최고 차항의 개수, 그리고 두 번째 차항의 개수, 그리고 세 번째 차항의 개수, 그리고 3차식이었으니까는 마지막 값이 이제 상수값에 대한 값이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차식이니까 ax 3승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에 해당되는 요 a 값이 첫 번째 나오는 값, b의 값이 두 번째 나오는 값, c의 값이 세 번째, d의 값이 네 번째 값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얘네들을 하나씩 하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새 스크립트 창 하나 열어 주시고요. 항상 처음에 할 때는 clear all clc 첫 줄에 이제 입력을 하고, 그러고 나서 얘 실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틀랩 코드 폴더에다가 저는 저장을 할게요. 뭐 다양한 것들을 테스트를 할 거니까는 테스트 뭐 아무 숫자나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이 되면서 작업 공간과 명령창이 지워지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4개의 점을 나타내고자 하니까는 x에 대한 점이 마이너스 1, 1, 그리고 3, 5 이렇게 4개의 점이 될 거고, 그거에 해당되는 y점 2, 마이너스 4, 1, 3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다.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냈던 것처럼 실제로 점이 저렇게 찍힐 건가 라고 보려면은 플롯이라는 그래프 그려주는 함수를 이용해서 x의 점의 좌표, y점의 좌표, 그리고 옵션으로는 뭐 빨간색 동그라미로 내가 나타내겠다. 요거 관련해서는 아마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그래프 그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렇게 해놓고 실행해 볼까요? 네, 실행해 보시면은 우리가 그려봤던 것이랑 똑같이 요렇게 빨간 점들이 그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4개의 점이 그려지는 것을 확인을 했다. 네. 그럼 지금 책에 있는 것처럼 그림은 지우고 네. 우리가 폴리핏이라는 애를 이용해서 그 다항식을 피팅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점이 주어졌을 때 어떤 다항식을 피팅하는 값을 찾는 함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x점 넣어주시고 y점 넣어주시고 그러고 나서 지금 봤더니 length x 빼기 1이래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length x를 하게 되면 우리가 뭐가 나올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얘의 크기인 행과 열의 크기 중 더 큰 값이 나올 거다. 즉 4값이 나올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빼기 1이다 라고 하니까는 결국은 요 값이 3이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즉 얘가 얘기하는 거 뭐냐 라고 하면은 폴리핏의 x좌표 y좌표 그리고 다항식의 차수, 찾고자 하는 다항식 차수, 이렇게 입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시면은 그냥 요런 값이 나오죠. 4개의 값이 나오는데 걔네들을 p라는 변수에다가 지금 나오는 4개의 값을 저장을 해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p라는 애에다가 저장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지금 작업 공간에 보시면은 p라는 애가 1 곱하기 4짜리로 생성된 것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책에 있는 것처럼 각각의 개수값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점들을 지나는 3차 다항식의 개수들을 구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그래프 그리는 거 뭐 다음 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하긴 할 건데 지금 좀 간단한 거는 좀 하나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요 개수를 구했는데 내가 요 그래프를 만약에 그리고 싶잖아요. 요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항식의 개수만 구한 것 뿐이지 우리가 이 다항식을 그런 그래프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 라고 하면은 x, y 똑같이 정해줬고 폴리핏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3차 다항식의 개수를 구했어요. 그 다음에 x라는 애, 저 xx라는 애를 우선 써볼까요? xx라는 애는 린스페이스의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100개의 점으로 나눠준 애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yy라는 애를 봤더니 이번에는 fit이 아니고 벨이래요. 폴리벨에 p, xx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라고 하면은 지금 xx라고 하는 애는 우리가 방금 전에 마이너스 1부터 5까지의 값을 100개의 점으로 나눠준 애다 라고 수가 있는데 p라는 애는 또 뭐였죠? 우리가 폴리핏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4개의 점을 지나는 3차 다항식의 개수를 구하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폴리벨이다 라고 하는 애는 다항식의 값을 계산한다, 밸류 값을 계산한다 라고 하는 약자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fitting의 약자다 라고 보시면 돼서 어떤 점들이 주어졌을 때 다항식을 찾는, 다항식의 개수를 찾는 뭔가 피팅 해주는 애다 라고 보시면 되고, 폴리벨이라는 애는 어떠한 그 다항식의 함수 값을 찾는 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폴리벨이라는 함수에 들어가는 값은 다항식의 개수들과 그리고 xx라는 어떤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100개의 점으로 나눠진 애가 값이 들어가서 yy라는 값이 출력이 될 거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지금 요렇게 검이 주어진 거죠. 우리가 빨간색은 예측을 해보는 값인 거고 지금 xx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좀 살펴볼게요. 마이너스 1이라는 값 그리고 5라는 값이 여기죠. 마이너스 1과 5를 100개의 점으로 나눴대요. 네, 100개의 점으로 나눴다. 즉, 뭐 요런 식으로 나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전체 여기에다 제가 100개를 다 그릴 수는 없으니까는 요런 식으로 100개의 칸을 나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각각의 나눈 칸에서 폴리베리 하는 역할이 뭐냐라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눠진 부분들 있잖아요. 거기에서의 3차 다항식의 함수 값을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값을 뭔가 이렇게 찍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렇게 지금 초록색으로 찍히고 있는 값들 있죠. 네, 요렇게 요런 애들, 네, 요런 점들에 해당되는 즉 다시 얘기하면은 내가 만든 초록 색깔 x 값에 해당되는 3차 다항식의 함수 값을 내가 YY에다 저장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x 값이 새로 내가 만들었고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100개의 점으로 x 값 다시 만들었고 거기에 해당되는 y 값 지금 계산을 각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그래프 어떻게 그리면 되겠죠? 플롯 해가지고 XXYY로 해서 나타내 주면은 요 그래프 그릴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지 볼까요? 플롯 XX,YY라는 애를 검은 색깔 라인으로 그리겠다 실행해 보시면은 지금 오류가 발생했는데 봤더니 유효하지 않은 표현식이래요. 7번째 줄에서 12번째 열이 봤더니 지금 요쪽 부분 네 지금 쉼표가 2개가 들어갔죠. 하나를 지워주시고 다시 실행해 보시면은 그 아까 전에 그래프를 그렸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뒤쪽에 얘가 숨어 있잖아요. 요런 식으로 요거를 계속 내가 실행을 할 때마다 앞으로 자동적으로 띄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클로즈 5를 첫 번째 줄에다 입력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실 때마다 요 피겨 창이 닫혀지면서 새로 출력이 되게 돼요. 그래서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실행해 볼까요? 아까는 지금 뒤쪽에 숨어 있었는데 다시 실행해 보시면은 이렇게 앞쪽으로 창이 새로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봤더니 우리가 예상한 대로 4개의 점을 지나는 요런 3차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4개의 점을 모두 지나는 그래프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 그래프 위에다가 4개의 점을 함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는 방법은 X점하고 Y점을 내가 빨간 색깔 동그라미로 그리겠다 라고 하고 뒤쪽에다가 또 이렇게 그리면 돼요. 실행해 보시면은 네, 우리한테 주어진 빨간색 점 4개를 지나는 그래프가 3차 다항식 그래프가 잘 그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폴리핏에 사용하는 방법과 의미랑 그리고 폴리벨이 의미하는 것을 정확히 좀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처음 사용을 해보시면은 XX라는 애가 왜 나왔나 라는 것을 좀 많이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제가 설명드린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것을 이제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은 파일 입출력이 있어요. 파일 입출력이라는 게 있어서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파일을 입력 또는 출력을 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fprintf라는 함수래요. 걔를 이용해서 어떤 파일을 만들고 거기에 데이터를 넣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불러오고 출력해 보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스크립트를 열어주시고요. 우선 쓰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fp라는 애는 fopen 가로 열고 test.m 그리고 쉼표하고 w래요. 지금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제가 윗줄에다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fp라는 변수를 우선 설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석으로 달아야 되니까 %, 변수에다가 파일을 열 거다. 파일 오픈. 그래서 fopen이에요. 파일 오픈의 약자로 fopen. 그래서 test.m이라는 파일을 열 거다. 파일 오픈을 할 건데 어떤 파일을 열 거냐? test.m이라는 파일을 열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test.m이라는 파일이 만약에 없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뒤쪽에 쉼표를 하고 작은 따옴표 안에다가 W를 써줬다라는 거는 지금 write의 약자다라고 해서 새로 만들어 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test.m이라는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열어줄 거다. 그리고 열어준 애를 fp라는 변수로 내가 정하겠다라는 거예요. fprint f라는 애는 어떤 파일에다가 내가 값을 입력을 해줄 때 사용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fprintf라는 애를 이용해서 어디에다가 어떤 값 넣어줄 거냐, fp라는 파일에다가 내가 %d 그리고 역/n 이라는 애를 넣어줄 건데, 지금 얘네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 지금 여기 다 써주고 나서 설명을 드릴게요. 얘네들이 의미하는 거, 얘도 윗줄에다가 설명을 써볼까요? fp라는 파일에 1과 2라는 값을, 지금 뒤쪽에 들어가는 게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값이에요. 1과 2라는 값을 앞쪽에 %d에다가 1값 넣어주고 두 번째 %d에다가 2값 넣어줄 거다. %d에 입력해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d가 의미하는 게 뭐냐 라고 하면은 정수를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십진 정수를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하고 2라는 값을 지금 fp라는 파일에다가 내가 저장을 할 거다. 뒤쪽에 있는 거 마저 써볼까요? 이번에는 %d가 아니고 %f래요. 네, %f. 네. 그리고 역/n이 의미하는 거는 줄을 바꿔주겠다 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3.5 얘는 4.5를 넣는데요. 3.5랑 4.5라는 소수를 넣기 위해서 %f라는 소수를 입력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애로 설정을 해주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들어가는 건 뭐죠? %2래요. %2, %2 그리고 역/n 했으니까는 줄을 바꿔줄 테고, 100과 1000 요렇게 입력을 해보면은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라고 하면은 2의 거듭제곱 형태로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파일을 닫을 거예요. fclose fp. 지금 보시면은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 내가 여기 처음에 test.m이라는 파일을 열어가지고 fp라는 변수로 볼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변수에다가 지금 정수형 값을 넣고 그리고 소수점 값 넣고 그리고 나서 2의 거듭제곱 형태로 값을 넣은 다음에 내가 그 fp라는 파일을 내가 다시 닫을 거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었으니까 닫아 주셔야겠죠. 그래서 요게 하나의 세트다 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줄의 f 오픈과 f 클로즈는 하나의 세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해놓고 실행을 해볼까요? 우선 저장을 하셔야겠죠. 실행을 하기 위해서 저장은 그냥 실행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파일 이름 아무거나 저장을 하세요. 네, 저장하시고 이름 설정하시고 저장 눌러 보시면은, 지금 실행을 하시기 전에, 저장을 누르시기 전에 잘 보셔야 되는 거는 현재 폴더에 지금 파일의 개수를 보세요. 지금 테스트 1, 2, 3, 4, 5, 6하고 테스트 5, 4, 6, 7, 8, 9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내가 만들려고 하는 테스트 파일은 테스트 11111 요 파일인데, 총 요렇게 3개의 파일이 지금 현재 폴더에 있죠. 근데 내가 얘를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은 현재 폴더에 방금 전에 내가 저장했던 테스트 11111이라는 파일하고 그리고 test.m이라는 파일이 생겼어요. 그쵸? 이 test.m이라는 파일은 왜 생겼을까요? 방금 전에 우리가 test.m이라는 파일 만들고 얘네들 입력해라 라고 했으니까 생겼겠죠. 그럼 test.m이라는 파일에 정말 내가 1, 2라는 정수값과 3.5, 4.5라는 소수값과
10과 1000에 이제 2의 거듭 제곱꼴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를 여는 방법은 테스트 파일 위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열기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테스트 클릭하신 다음에 테스트 파일 클릭하신 다음에 드래그 하셔가지고 여기 편집기 위에 임의로 아무데나 클릭해서 넣어 보시면은 출력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봤더니 1, 2라는 정수값 입력됐고 3.5, 4.5라는 소수값 입력된 거 확인할 수가 있고, 100과 1000을 입력했는데 2의 거듭 제곱꼴로 나타낸다 라고 했을 때 100이라는 애는 1.0 곱하기 2의 2승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즉 2의 2승, 2 더하기 2승이 의미하는 게 10의 제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에 2의 2승, 1.0에 2의 3승을 해주게 되면은 2 더하기 3을 해주게 되면은 1000 값이 나오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2의 거듭 제곱 값이 의미하는 게 뭔지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뭐 만을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한 가지 더 볼 거는 %F를 나타냈더니 3.5 값만 나오는 게 아니고 뒤에 소수점으로 00000이 더 나와요. 그래서 난 보기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소수점 한 자리까지만 보겠다라고 하면은 여기 F 앞쪽에다가 1.1 이렇게 하시면 돼요. 1.1.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정수부 한 자리, 소수부 한 자리를 내가 출력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하고 실행해 보시면은 실행이 잘 되고 다시 test.m 파일 열어 보시면은 이번에는 아까랑은 다르게 소수점 뒤쪽 자리가, 소수점 부분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한 자리 숫자까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파일을 test.m 파일을 읽어올 때 꼭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 하거나 클릭해 가지고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은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명령창에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우선 클리어 해가지고 전체 그 작업 공간 지워주시고 CLC 해가지고 명령창 지워준 다음에 이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은 로드라는 애를 이용을 할 거예요. 로드 가로 열고 닫으신 다음에 test.m 파일을 내가 불러올 거다. 근데 이렇게 그냥 불러오지만 말고 얘를 어떤 변수 a에다가 저장을 할 거다 라고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 볼게요. 그럼 작업 공간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그랬더니 작업 공간에 a라는 변수에다가 요 test.m 파일 안에 있는 값들이 불러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불러오실 수가 있고, 값을 아니면은 내가 직접 보고자 한다면은 test 파일.m 파일을 오른쪽 클릭하셔서 열기, 또는 아니면은 그냥 드래그 하셔가지고 편집기 위에서 이렇게 열어서 보실 수가 있다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매틀랩을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는 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유인물을 보시면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기본 명령어다 라고 해서 CLF라는 게 있는데, CLF는 클리어 피겨다 라고 해가지고 스크립트 하나 열고 나서 거기다 제가 좀 메모를 해드릴게요. CLF가 의미하는 거는 클리어 피겨 라고 해서 피겨 창이 떠 있을 경우에 걔를 이제 지워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클로즈 올이라는 애는 뭐냐 라고 하면은 피겨 창을 닫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클리어 피겨는 얘가 의미하는 거는 지워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는 전체를 피겨 창을 닫아버리고 새로 열어주냐, 아니면은 피겨 창은 열려있는 상태로 그림을 지우고 나서 새로 그림을 그 같은 피겨 창에다가 그려주냐, 그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피겨 n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피겨 100 이렇게 하게 되면은 100 값을 갖는 피겨 창을 띄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홀드 온이라는 애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홀드 온이라는 애는 여러 개의 그림을 한 번에 그리고 싶을 때, 겹쳐서 그리고 싶을 때
네, 여러 개의 그림을 겹쳐서 그리고 싶을 때 홀드 온이라는 함수를 사용한다. 그럼 홀드 온을 하고 나서 내가 그 겹쳐서 그리는 것을 이제 끝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제 홀드 오프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점을 유의해서 이제 자세히 2차원 그래프 그리는 거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2차원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플롯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건데, 플롯의 사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유인물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X좌표랑 Y좌표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실 수가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플롯 함수 사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나는 X에 대한 좌표 빼고 Y에 대한 값으로만 그래프 그리고 싶다 라고 하면은 플롯 Y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때의 주의점이 뭐냐 라고 하면은 실제 예를 통해서 좀 하나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X라는 애를 린스페이스 X축 값 설정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 우리가 그럼 그 전에 했던 파일을 좀 불러와서 써볼까요? 우리 폴리핏 폴리벨을 이용해서 했던 애 있죠? 네, 요 파일을 우선 실행을 해보면은 요렇게 그림 그려지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봤더니 XX랑 YY만 남겨놓고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죠.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지금 봤더니 X좌표, Y좌표, 그리고 어떠한 옵션이에요. 지금 요 옵션에 해당되는 게 유인물의 세 번째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S는 선의 종류 또는 심볼 또는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옵션 값이다. 즉 여기 세 번째 칸에 들어가는 건 옵션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X좌표, Y좌표에 대한 값이 들어가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X좌표를 봤더니 마이너스 1부터 5까지예요. 우리가 정해놓은 XX라는 값이 여기에 들어갔죠.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그거에 해당되는 Y 값은 지금 마이너스 4부터 한 3점 몇 가지, 한 3.5까지의 값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유인물의 두 번째에 있는 것처럼 X좌표를 만약에 지워볼까 해요. 지금 요 그래프를 잘 기억을 해보세요. 특히 X좌표에 대해서 마이너스 1부터 5까지였는데 지금 X좌표를 지우고 Y에 대해서만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Y에 대한 값은 마이너스 4부터 3.5 정도까지의 값을 갖는 거 그대로 갖는 거 똑같이 보실 수가 있는데, X에 대한 값이 마이너스 1부터 5까지가 아니고 0부터 100까지래요. 엄밀하게 따지면 1부터 100까지인데, 즉 1부터 100? 왜 100일까요? 1부터 100일까요? XX를 우리가 만들 때 100개의 점으로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100개의 점으로 나타낸 요 부분에 해당되는 인덱스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처럼 XX, YY 하게 되면은 X의 좌표인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를 X축의 좌표로 갖게 됐는데, X 값을 넣어주지 않고 Y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림을 그렸더니 X에 대한 좌표 값이 X의 인덱스 값으로 들어갔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 예제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요렇게 X좌표, 첫 번째 X좌표 그거에 해당되는 첫 번째 Y좌표, 그리고 첫 번째 그래프에 해당되는 심볼, 그 두 번째 X좌표, 두 번째 Y좌표, 두 번째에 해당되는 심볼, 요런 식으로 여러 개의 그래프를 한 번에 그리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한 번에 뭘 그렸었냐라고 하면은 그 4개의 점을 그렸었고, 그리고 그 뒤쪽에 그 점을 지나는 그래프를 그렸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요렇게 해가지고 실행을 해봤더니 우리가 이렇게 4개의 점과 그래프를 한 번에 그렸던 거가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홀드 온이라는 애를 이용해서도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리냐라고 하면은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앞에 거 하나 그대로 놓으시고 뒤에 거 이렇게 정리를 해서 따로따로 써보고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두 개가 같이 그려질 줄 알았는데
4개의 점은 그려지지 않고 마지막에 그림을 그리기로 했던 그래프만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홀드 온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지막 그림만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동시에 그려주고 싶으시면은 요 첫 번째 그림을 그린 다음에 홀드 온을 하시고 실행을 하시면 돼요. 실행해 볼까요? 네, 그러면은 네, 요렇게 두 개가 같이 그려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인물 다시 돌아가서 서브 플롯이라는 게 있어요. 서브 플롯이라는 거는 여러 개의 그림을 그리고자 할 때 이제 하나의 요런 피겨 창에다가 여러 개의 그림을 그리고자 할 때 이제 타용하는 방법이고요. m, n, n이래요. 그래서 m 곱하기 n짜리 행렬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m 곱하기 n짜리 서브 플롯으로 나뉘게 되며 마지막에 있는 소문자에는 같은 행의 맨 왼쪽부터 순서가 정해지게 된다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한 예제는 뒤쪽에 실제 예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심볼에 해당되는 게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요 표를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색상과 관련된 거는 BG, R, C, M, Y, K, W 뭐 요런 것으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겠고, 좀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은 그냥 여기 블랙일 때가 왜 B가 아니고 K냐라고 하면은 블루가 B고 블랙은 K다 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거의 똑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모양, 즉 심볼을 나타내는 것도 굉장히 다양해요. 주로 서클을 이용해서 보여드렸었는데 점을 이용하면 점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X를 이용하면은 X 표시, 그 플러스 표시를 하면은 더하기 표시, 별 모양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이아몬드 모양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 네모 모양, 그리고 세모 모양, 그리고 아래가 뒤집힌 세모, 뭐 위가 뒤집힌 세모, 요런 다양한 모양들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라인의 종류로는 지금 실선, 그리고 점선, 그 실선과 점선이 섞여 있는 거, 그리고 점선, 그리고 얘는 이제 점으로만 나타내는 거, 얘는 대시로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짧은 선들로 이어진 거, 아니면 아예 선이 없는 거, 이렇게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요 예제를 통해서 서브 플롯과 그래프 그리는 거, 그리고 심볼에 대해서 한 번에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클리어 올 CLC, 그리고 그림을 그려 주실 거니까는 클로즈 올까지 첫 번째 줄에다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파일 이름은 여러분들 뭐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네, 요렇게 하고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한번 실행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입력을 해 봅시다. y1이라는 애는 sin x래요. 근데 sin x인데 x 값이 지금 뭐냐라고 하면은 x라는 애는 지금 린스페이스 0부터 10까지 50개의 점으로 나눠준 애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때의 사인 그래프를 y1에다가 저장하고 코사인 그래프를 y2에다 저장하고 y3에다가는 1 더하기 sin x 값을 하겠대요. 1 더하기 sin x 값을 저장을 하겠다. 요렇게 해놓고 실행해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다 세미콜론을 찍었기 때문에 실행은 되면서 작업 공간에 얘네들의 변수가 저장은 됐겠지만은 우리가 뭔가 명령창에 출력은 안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봤더니 이제 서브 플롯이라는 애가 나와요. 서브 플롯 우선 쓰고 나서 한 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1, 3,1 걔는 거기에다가는 플롯 x좌표는 x로 통일이 되어 있으니까는 x, y1, 그리고 그때의 옵션이 뭐냐, 5하고 슬러 짝대기를 넣어줬으니까는 심볼은 동그라미에 선은 실선을 넣겠다. 우리가 색깔까지 넣어볼까요? 이번에는 얘는 빨간색으로 넣겠다. R5 그리고 대시를 넣으면은 얘는 빨간 색깔이고 동그란 심볼을 가지면서 실선인 애가 출력이 되겠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실행해 볼까요? 실행해 보시면은 F5 눌러서 실행해 보시면은 뭔가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다 그리고 나서 마저 서브플롯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로 바꿔주시고 Y2로 바꿔주시고 얘는 파란 색깔의 별 모양으로 해볼까요? 네. 그리고 세 번째 그래프는 3으로 바꿔주시고 Y3 바꿔주시고 얘는 뭔가 초록색으로 바꾼 다음에 다이아몬드 모양의 대시 표현으로 해보겠다 라고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해 보시면은 네, 이렇게 세 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그래프 빨간색으로 나타낸 애니까는 사인 그래프 나타낸 거고, 얘는 코사인 그래프, 얘는 1 더하기 사인 그래프겠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 플롯이 의미하는 거는 같은 피겨 창에다가 내가 겹쳐 그리지는 않을 거고, 따로따로 그래프를 따로 출력을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애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말하는 1,3,1이 의미하는 거는 1행 3열을 뜻하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행 3열. 그래서 1행 3열짜리 이 피겨 창 안에 1행 3열짜리 어떤 그림을 그리는 창을 만들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맨 마지막에 있는 1은 내가 이렇게 얘를 갖고 와서 보면은 피겨 창이 이렇게 뜨잖아요. 피겨 창이 이렇게 하나가 뜨면은 지금 서브 플롯 1,3,1이다 라는 말은 요 말이 뭐냐, 그럼 우선 요 앞에 거만 얘기를 드릴게요. 1,3 요 피겨 창에다가 1행 3열짜리 즉 1행 3열짜리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창을 만들 거고,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요 뒤쪽에 있는 1이 의미하는 거는 여기 첫 번째 칸을 의미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2가 의미하는 거는 지금 여기 두 번째 칸을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칸. 3이 의미하는 거는 여기 세 번째 칸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차례대로 여기 각각의 칸에다가 그 다음 줄에 해당되는 애를 그림을 그릴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래프가 그려졌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으로 구분을 하니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이구나 라는 것이 구분이 명확히 되죠. 근데 이제 책에 있는 그래프랑은 조금 유인물하고는 좀 다르죠. 그게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약간 비율을 조정하는 옵션이 있어요. 요거 조금 뒤에 설명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서브 플롯을 이용하지 않고 만약에 한 번에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라는 것을 이제 뭐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요거를 한번 해보면은 지금 피겨 100번에는 내가 이 서브 플롯이라는 애를 이용해서 여러 개로 그릴 거고, 만약에 피겨 200번이라는 애에다가는 내가 뭘 할 거냐 라고 하면은 플롯 x, y1이라는 애를 검은 색깔 동그라미 점선으로 그릴 거고, 그리고 홀드 온을 해준 다음에 x, y2라는 애는 빨간 색깔 별에 점점으로 할까요? 네, 요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세 번째 그림은 y3를 그릴 건데, 이번에는 초록색의 다이아몬드 모양의 실선으로 그리겠다 하시면은 네, 요렇게 아까처럼 피겨 100에는 서브 플롯을 이용한 이제 그림이 들어가고, 홀드 온을 해가지고 이용한 그래프는 여기 피겨 200이라는 A의 창에다가 한 번에 그려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피겨 창의 번호를 임의로 하셔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부가 옵션들인데 얘네들을 보면은 피겨 100은 지우고 피겨 200만 남겨놓고 우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피겨 200에 Y1 그래프와 Y2 그래프만 그릴 건데 하나는 사인 그래프고 하나는 코사인 그래프잖아요. 얘 실행해 보시면은 요렇게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 그려지는 거 볼 수가 있고, 검은색이 사인 그래프, 빨간색이 코사인 그래프잖아요. 얘네들의 이제 뭔가 요 그림에 이름을 넣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타이틀이라는 애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넣으실 수가 있어요. 타이틀에 사인하고 뭐 코사인 그래프다 이렇게 넣으시고 실행해 보시면은 그 위쪽에 사인하고 코사인에 대한 그래프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이름을 넣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X 라벨은 X축에 이름 넣는다, Y 라벨은 Y축에 이름 넣는다. 지금 X축하고 Y축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X 라벨이라는 애를 이용해서 여기에는 뭐 X 밸류 그리고 Y 라벨이라는 애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는 Y 밸류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방금 전에 그래프에서는 X축하고 Y축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X 밸류라는 애랑 Y 밸류라는 애가 축의 설명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게 돼요. 지금 우리가 그래프를 볼 때마다 검은색 그래프가 사인 그래프고 빨간색이 코사인 그래프다 라는 것을 우리가 그림을 그렸으니까 알고 있는데, 여기 그림 자체에 뭔가 설명이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레전드라는 애를 이용해서 하시면 되는데, 레전드라는 애를 어떻게 쓰냐? 첫 번째 그래프가 나오는 게 지금 사인 그래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인 그리고 뒤쪽에 코사인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만약에 코사인 그래프를 내가 먼저 그렸다라고 하면은 요 순서도 여러분들이 바꿔주셔야겠죠. 실행해 보시면은 네, 요렇게 검은 색깔 그래프가 이제 사인 그래프고 빨간색이 코사인 그래프다라고 이렇게 레전드가 달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훨씬 보기가 좋죠. 그리고 좀 더 많이 사용하는 거 그리드라는 것을 이용해서 0이라는 선, 뭐 그 밖에도 다른 값들을 볼 때 뒤쪽 배경에 선이 안 그려져 있어가지고 정확히 구분을 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럴 경우에는 그리드 on이라는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명령어를 이용해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네, 요 뒤쪽으로 이렇게 그리드들이 격자들이 그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요 격자들이 그려짐으로써 여러분들이 좀 더 값을 확인하는데 좀 더 용이하시죠. 이렇게 그리고 뭐 텍스트라는 애도 많이 사용을 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수업 때는 많이 사용을 안 할 것 같고요. 뒤쪽에 있는 엑시스라는 옵션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엑시스라는 애는 라운드 가로 열고 그 안쪽에 대가로 열어주신 다음에 x 미니멈 값, x 맥시멈 값, y 미니멈 값, y 맥시멈 값을 차례대로 입력을 해가지고 엑시스라는 애가 축을 나타내는 애인데 내가 보고자 하는 x의 최소값, x의 최대값, y의 최소값, y의 최대값 이렇게 나타내 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지금 여기 그래프에서 x는 5부터 8까지 그럼 요 정도가 될 거고 요 칸이 될 거고, y는 0부터 1까지로 볼까요? 0부터 1까지. 그러면은 x는 5부터 8까지, y는 0부터 1까지니까 요 정도 크기의 그림이 우리한테 보여지겠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면은 엑시스 5부터 8까지 그리고 y는 0부터 1까지 라고 하면은 요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시면은 아까랑은 다르게 그래프가 x축이 5부터 8이고 y축이 0부터 1에 해당되는 그 부분만을 보여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다 라고 하면 얘를 지워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주석을 처리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고 실행해 보시면은 네, 원래의 그래프 그려지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럼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는 하나는 피겨 200에는 원래 그래프 넣고 피겨 300에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딱 그 부분의 그래프만을 요 엑시스를 조절을 해서 보면은 네,
피겨 300에는 우리가 엑시스를 조정한 거, 즉 5부터 8까지에 해당되는 x의 값, 그리고 y는 0부터 1에 해당되는 그 값에 확대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 그래프에 내가 특정한 축에 해당되는 값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x 미니멈, x 맥시멈, y 미니멈, y 맥시멈 값으로 우리가 정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거는 그 축을 자동적으로 조정해 주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스크립트 하나 열어 주시고요. 유인물에 있는 대로 린스페이스 0부터 2파이까지 얘를 몇 개로 쪼갤까요? 한 100개의 점으로 나눌까요? 네, 그리고 x에 대한 좌표는 유인물에는 2코사인 t, y는 2사인 t다 라고 해가지고 얘를 그림을 그려보시면은 원이 나올 텐데, 반지름 2를 갖는 원이 나올 텐데, 우리는 조금 바꿔가지고 x는 3 코사인 t, 네, 그리고 y라는 애는 2 사인 t 라는 애로 약간 타원 형태로 만들어 볼게요. 얘를 그림을 그려 보시면은 x, y 네,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겠죠. 네, 파일 저장을 아무거나 하시고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런 타원 형태가 잘 나온 것을 우선 보실 수는 있어요. 얘가 실질적으로 맞는 비율인가 의문이 드실 수가 있는데, 그 뒤쪽에 이제 나오는 결론부터 좀 얘기를 드려보면은, 그래프를 그리시고 나서 엑시스 이미지라는 거를 하시고 나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첫 번째 줄에다가 우선 클로즈 올을 하나를 넣어줄게요. 해보시면은 엑시스 이미지를 해서 나오는 요 그림이 원래의 내가 그리는 그림의 이미지에 그 비율을 유지한 원본 이미지의 크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엑시스 이미지를 이용해서 나타낸 게, 그럼 책에 있는 것처럼 엑시스 이퀄이 나타내는 건 뭔가 라고 볼까요? 이미지를 지우고 EQUAL equal이라는 걸로 해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아까랑은 다르게 Y축에 약간의 여백이 생겼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하나씩 정리를 해드릴게요. 엑시스 이미지부터 정리를 합시다. 엑시스 이미지라는 애는 원래 이미지 유지를 하면서 박스의 크기를 원래의 이미지 크기로 설정을 해주는 애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엑시스 이퀄이다 라고 하는 거는 엑시스 이미지처럼 원래의 이미지는 유지를 해요. 근데 박스의 크기를 3대 4대 4의 크기로 나타내 준다. 비율로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돼요. x 3차원이다 라고 하면은 3대 4대 4고, 뭐 2차원이다 라고 하면 3대 4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대 4의 비율로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책에 또 있는 뭔가 엑시스 스퀘어라는 애가 있어요. 이쪽을 보시면은 엑시스 스퀘어, 얘는 뭐 보다시피 뭔가 정사각형 모양으로 나타내 주나 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근데 얘는 원래의 이미지를 유지해 주지 않아요. 변경시키면서 박스의 크기를 무조건 1대1대1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는 박스의 크기가 더 우선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박스의 크기를 우선 그 1대1대1 비율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미지를 맞춰서 우겨 넣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엑시스 스퀘어로 한번 해볼까요? 실행을 해보시면은 원래 나오던 타원이 우리가 이렇게 비율을 맞춰서 그 안에다가 그냥 넣어버리기 때문에 원처럼 보이고 있죠. 값은 마이너스 3부터 3, 마이너스 2부터 2 값인데 원처럼 보이게 돼요. 그래서 약간의 왜곡이 발생할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 엑시스를 이렇게 임의로 조정해주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테스트를 하거나 그래프를 그리실 때는 엑시스 이미지라는 애를 이용해서 원래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그리고 박스의 크기 또한 그 원래 이미지에 딱 맞춰서 그림을 그려주는 얘를 좀 이용하시는 게 이미지의 원 상태를 파악하는 데는 훨씬 용이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여기 반지름을 2로 바꿔가지고 x에 대한 반지름을 2로 바꿔서 한번 볼까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뭐 서브 플롯이라는 거 이용해 가지고 그래프를 뭐 좀 여러 개로 테스트를 해보셔도 돼요. 뭐 어떻게 해보실 수가 있겠냐? 서브 플롯 세 개에 대해서 볼 거니까는 1,3,1에 대해서는 엑시스 이미지를 그려볼 거고, 그리고 1,3,2에는 이퀄에 대한 그래프, 3에는 스퀘어에 대한 그래프 한 번에 그려보면은 네, 요렇게 그려보실 수가 있겠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실행해 보시면은 네,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얘가 좀 더 커 보이는 이유는 지금 다른 그래프들에 맞춰서 얘가 3대 4대 4의 비율로 맞추다 보니까는 지금 Y축에 대한 여백이 좀 더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교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원에 대해서도 한번 볼까요? 네, 원에 대해서 한번 실행을 해 보시면은 네, 요렇게 원이 잘 그려지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요렇게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개 비교해 가지고 서브 플롯이나 아니면 피겨 창을 여러 개를 띄우시거나 해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뭐 비교해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차원 그래프를 그릴 때는 플롯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XY 좌표를 알고 있을 때 플롯 함수를 이용해서 2차원 그래프를 그렸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X랑 Y랑 Z에 대한 값을 알고 있을 때 3차원 그래프를 그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플롯3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이에요. 그 유인물을 같이 보시면은 3차원 그래프를 그리는 명령어는 플롯3가 되겠고, 플롯3 함수가 원하는 입력 변수 값으로는 x값, y값, z값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간단한 예제를 요 명령창에서 보면은 뭐 플롯3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10, 10, 10짜리에 해당되는 x값이 10이고 y값이 10이고 z값이 10인 그 위치에 점을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요렇게 해놓고 만약에 뭐 KO 요런 옵션을 주시면은 검은 색깔 동그라미 모양으로 10, 10, 10에 점이 찍히겠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명령창에서 실행을 하고 있으니까 엔터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10, 10, 10, 10, 10, 10에 점이 이렇게 찍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진짜 입체적으로 값이 잘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그 오른쪽에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있는데 요게 이제 회전을 시켜주는 모양이에요. 그 얘를 클릭하시고 이렇게 돌려보시면은 그 x, y, z 값에 해당되는 위치를 이렇게 바꿔보실 수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얘가 돌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을 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리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아이고 오탄데 네, 그리드를 만들어 주시면은 요렇게 x, y, z 평면에 대한 이런 격자판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 실제로 해서 x, y 평면의 값은 10, 10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z도 마찬가지로 10값을 갖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플롯3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3차원 그래프를 그리실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유인물을 봤더니 지금 볼드 F라는 애가 XT 곱하기 볼드 I 더하기 YT 곱하기 볼드 J 더하기 ZT 더하기 볼드 K의 그래프를 그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얘가 지금 뭐를 의미하는 거냐 라고 하면은 지금 좀 설명을 드리고 나서 다른 예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써보면은 지금 F라는 애 써볼게요. F라는
N인데 얘가 지금 볼드잖아요. 볼드체인 경우에 여러분들이 기호를 어떤 식으로 쓰냐, 수학적으로 어떤 식으로 쓰냐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많이들 써요. 그래서 F라는 애가 xt 곱하기 i인데 요 i라는 애도 볼드이기 때문에 하나를 더 거서 얘는 볼드 i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yt 곱하기 j도 마찬가지로 볼드체니까는 j 이렇게 써주도록 할게요. 더하기 zt 곱하기 볼드 k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다. 여기서 ijk가 의미하는 게 뭐냐, 요 i라는 애는 1, 0, 0이라는 벡터를 의미를 한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j라는 애는 0, 1, 0이다 라는 벡터를 의미한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k라는 애는 0, 0, 1이라는 벡터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봤더니 x라는 애랑 y라는 애랑 z라는 애가 t에 대한 함수예요. 즉 얘를 해석을 해보면 얘네들은 뭐죠? t의 값이 정해지면은 t에 따라서 x 값이나 y 값이나 z 값이 변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얘를 요렇게 ijk로 쓰지 말고 벡터 형태로 나타내 보면은 의미가 뭐냐, xt, 0, 0 더하기 0, yt, 0 더하기 0, 0, zt다 라는 꼭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얘는 계산을 해보려고 했더니 지금 각각의 벡터의 합은 어떻게 계산을 우리가 했었죠? 각각의 원소끼리 더해주거나 빼거나 한다라고 했었죠. 그럼 얘는 계산을 해보면은 결국 xt, yt, zt 값을 갖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플로3다, 우리가 플로3다 라는 거는 x좌표, y좌표, z좌표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3차원 그래프를 그렸었던 거고, 즉 다시 얘기를 해보면 결국 t에 따라서 x좌표 여기에다가 t에 따른 y좌표 여기에다가 t에 따른 z좌표 여기에다가 넣어주면은 어떤 3차원 그래프 그릴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유인물로 돌아와 가지고 보시면은 지금 요 예제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다음 코드는 플롯3 명령어를 이용해서 t가 0부터 10까지 해서 f라는 함수가 다음과 같이 생겼대요. 코사인 3ti 더하기 사인 3tj 더하기 t제곱 k의 그래프를 그린 거다. 그래서 결국 얘기하면 요 볼드 f라는 그 함수를 그리는 그 플롯3라는 애를 이용해서 그리는 명령어구나, 코드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우선은 그 코드를 보기 전에 요 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요 식을 보시면은 요 식 한번 써볼게요. f라는 애가 지금 코사인 3ti 더하기 사인 3tj 더하기 t제곱 k래요. 얘를 좀 봤더니 뭔가 좀 익숙하죠. 근데 여기에서 t가 의미하는 거는 t는 0에서 10까지의 값 봅시다 라고 뭐 지금 문제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결국은 우리가 여기 위에서 얘기했다시피 요 xt, yt, zt에 해당되는 게 뭐냐 라고 해서 써보면은 xt라는 애는 코사인 3t가 되겠고, yt라는 애는 사인 3t, zt라는 애는 t제곱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우리가 고등학교 때 원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 배운 게 뭐가 있죠? 매개 변수 방정식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원 나타낼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로 우리가 원을 나타낼 수가 있겠고, 여기서 나타내는 r이라는 애는 반지름, 그리고
세타라는 gat은 0부터 2파이까지의 값을 갖는 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매개 변수 방정식을 이용해서 원을 나타낼 때는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볼 수가 있겠고, 결국은 얘를 그래프로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만약에 요런 원이 있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의 x 값은 r 코사인 세타 그리고 y 값은 r 사인 세타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고, 세타가 의미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이각 세타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요 문제에 해당되는 x랑 y는 코사인 3t래요. 간지름은 지금 1값을 갖는 애가 될 거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고, 요 세타가 해당되는 게 0부터 2파일 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렇게 한 바퀴를 쭉 돌면은 얘가 2파이가 되는 건데, 지금 문제에서 봤더니 코사인 3t, 사인 3t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t 값이 뭐였냐 라고 하면 0부터 10 사이의 값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원래의 요 매개변수 방정식에서의 세타는 0부터 2파이니까는 얘를 계산을 해보면 대략 파이가 3.14잖아요. 우리가 3.14 땡땡땡 값을 갖고 있을 테니까는 요 2파이 값은 몇이 될 거냐 라고 하면 6.28 땡땡땡 값이 되겠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즉 여기에 해당되는 코사인 세타에 해당되는 요 세타 값이 0부터 6.28 정도까지면은 요 한 바퀴를 도는 애인데, 지금 원래의 우리의 문제로 와서 봤더니 요 코사인이랑 사인이라는 애, 얘네들에 대한 애는 코사인이랑 사인이라는 애의 요 사이 값이 제일 작을 때는 t가 0일 때니까는 0부터 제일 클 때는 10이죠. 따라서 30까지의 값을 갖는 애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한 바퀴를 돌려면은 우리가 지금 6.28 정도의 값이었는데, 지금 우리의 문제에서는 0부터 30까지의 값이다. 즉 얘는 한 바퀴를 도는 것이 아니고 좀 여러 바퀴를 돌겠죠. 몇 바퀴를 도냐 라고 해서 대략 4점 몇 바퀴를 돌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30을 6.28로 나눠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한 4.77 얼마가 나올 거예요. 네, 대략적으로. 즉 지금 우리가 풀고자 하는 요 문제는 한 바퀴를 도는 게 아니고 한 4.7바퀴를 돈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또 하나를 더 예측해 보실 수 있는 거는 요 z값이 요 t값에 따라서 바뀌어요. 요 t값이 바뀜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요 x랑 y 값은 1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텐데, 즉 4바퀴하고도 0.7바퀴를 더 도는 애일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때의 z값이 t값의 제곱에 따라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얘의 그림을 예측을 해보면은 그냥 요 z값이 만약에 0이다 라고 하면은 1을 이렇게 4바퀴하고 0.7을 도는 요런 원으로 나타낼 건데, z값이 계속 바뀔 테니까는 한 바퀴 돌고 또 두 바퀴 돌고 점점 높아지겠죠, z에 따라서. 그래서 요런 식으로 약간 스프링 모양으로 점점 커지는 스프링 모양으로 해가지고 4바퀴하고 0.7바퀴를 더 도는 애로 그려지겠구나 라고 예측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코드가 나왔다라고 해서 실행해 보시지 말고 요런 식으로 식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어떤 그림이 대강 나오겠구나 라고 예측을 해 보신 다음에 실행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명령창에서 하지 않고 스크립트 새로 열어줄게요. 컨트롤 N 누르셔가지고 편집기 여시거나 아니면 뭐 스크립트 새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t라는 애가 지금 책에 있는 대로 써볼게요. t라는 애는 0부터 시작해서 0.01 크기로 증가를 하는데 어디까지 갈 거냐? 10까지 가는 애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 얘 실행을 우선 해볼까요? F5 누르시거나 아니면 여기 실행 누르시면 되는데,
매틀랩 코드에다가 뭐 저장을 할게요. 뭐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은 0.01 크기로 증가하는 0부터 시작해서 10까지의 값을 갖는 애다 라고 해서 1001개의 값을 갖는 애죠. 그럼 우리가 또 얘를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는 건 뭐죠? 린스페이스라는 애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셔도 되죠. 시작점이 0이고 끝점이 10이고 그때에 나누어지는 점의 개수는 총 점의 개수는 1001개다 라고 해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그럼 아까랑 마찬가지로 0.01 크기로 얘가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진짜 값이 t랑 tt가 똑같은 값으로 실행이 되는 거냐 라고 해서 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뭐 두 개를 빼보셔도 되고 두 개를 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그림을 그리셔도 되겠죠. t라는 애는 검은색 동그라미로 그리고 홀드 온을 해주신 다음에 tt라는 애는 빨간색 점으로 그리겠다 라고 해서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은, 그러면은 네, 요렇게 동그란 원이랑 뭐 임의의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은 동그란 원이랑 그 빨간색 점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우선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원래 내용으로 이제 뭐 돌아와서, 그럼 뭐 t라는 애는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대로 이렇게 0.01 크기로 증가하는 애로 쓰셔도 되고, 린스페이스라는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냥 참고적으로 알려드렸고요. 다음으로 이제 원래 내용에 코사인 3t x라는 애는 코사인 3 곱하기 t가 될 거고, y라는 애는 사인 3 곱하기 t가 된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z라는 애는 어떻게 되는가, t의 제곱을 나타내 준 애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를 그려보시면은 플롯 3, x좌표, y좌표, z좌표를 검은 색깔 실선으로 표현하겠다,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시면은 요런 그래프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우리가 생각한 거랑 비슷한 모양으로 나왔어요. 그럼 실제로 얘가 4바퀴 하고도 0.7바퀴를 더 도는가 확인을 하시려면은 그 살짝 이제 돌려볼게요. 시작점이 여기죠. 시작점이 지금 요쪽 부분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한 바퀴 돌았고, 두 바퀴 돌았고, 세 바퀴 돌았고, 네 바퀴 돈 다음에 반 바퀴 이상 더 돌아서 한 0.7바퀴 정도 더 돌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4.7바퀴 정도 돌았다. 근데 요때 z값은 t의 제곱에 해당되게 커지니까는 t값이 커짐에 따라서 이렇게 좀 돌려보시면은 점점 애가 증가하는 모양이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t값을 더 키우시면은 용수철 모양으로 해가지고 좀 더 위쪽에는 요 간격이 더 벌어진 용수철 모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얘를 뭐 20으로 늘려볼까요? 20으로 늘리고 실행을 해보시면은 그리고 첫 번째 줄, 여러분들이 항상 뭔가를 작성하실 때 첫 번째 줄은 클리어 올 CLC, 그리고 그림이 있을 경우에는 클로즈 올 요렇게 해놓고 실행을 하시면은 좋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돌려보시려면 다시 여기 위쪽에 있는 3차원 회전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돌려보시면 돼요. 네, 아까보다도 2배 정도 더 이제 얘가 회전을 해서 올라간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3차원 그래프 그릴 수가 있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